이번 시간에는 특별사법경찰 수사관님들이 그 수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규정 중에 하나인 그 308조의 2 위법 수집 증거의 배제 이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16개 조문 중에 308조의 2 위법 수집 증거의 배제가 있습니다. 308조의 2 위법 수집 증거의 배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뭐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를 할 수 없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런 내용이죠. 그 이전에는 이러한 내용이 판례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2007년 6월 달에 이 조문이 신설됐습니다. 이때 이제 형사소송법이 대폭 변화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보면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는 형사소송법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돼 있는데 피의자 신문할 때는 진술을 거부권,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진술을 거부권,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지 않고 피의자 신문을 하면은 조서를 작성하면은 절차에 따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피의자 신문 조서는 증거를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체포할 때는 그 미란다 원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그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의 변변해가지고 피의 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을 말씀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거를 고지를 해야 되는데 고지하라고 형사소송법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체포했을 경우에는 그게 이제 불법 체포가 되는 것이고 불법 체포한 상태에서 조사에서 취득한 증거 서류나 증거물은 증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절차에 따르지 않았으니까.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았으니까. 이런 취지로 이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해가지고 증거를 할 수 없다. 이것은 증거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증거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증거로서의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증거 능력이 없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있다. 해가지고 증거 능력이 있다 없다. 수사하시는 분들은 이 용어, 증거 능력이라는 용어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증거 능력이라는 것은 어학사전에 다음이라든지 이런 데서 어학사전에 보면은 형사소송법상 증거가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 해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취득했다. 그래서 법률상의 자격인데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그러니까 엄격한 증명이라는 건 뭘 말하느냐? 또 어학사전에서 보면은 법률상 증거 능력이 있고 공판정에서 적법한 증거 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한 증명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절차에 따라서 하면은 그것을 증거로 쳐주겠다. 증거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는 이제 임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적법한 절차가 뭔지 그 규정이 이것저것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걸 다 지금 이 시간에 다 예를 들 수는 없는 거고 적법한 절차 규정 일부만 그 예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199조 수사와 필요한 조사 이렇게 보면은 수사에 관해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임의수사 규정이라고 이렇게 임의로 수사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임의로 수사를 하느냐? 199조 1항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을 근거로 우리가 이제 임의수사를 한다. 임의동행, 뭐 임의수색 이런 게 있겠죠. 그 밑에 보면은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해야 한다면서 강제처분은 이 법률의 특별한 규정, 강제처분 법정주의, 그리고 또 이제 여기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은 강제처분은 영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가지고 강제처분 영장주의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요 위에는 임의수사, 밑에는 이제 강제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해가지고 여기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게 절차에 따라서 하려면은 그 형사소송법에는 임의동행이라는 규정은 용어는 없지만은 경찰 수사규칙 35조에 보면은 그 임의동행 고지를 하고 임의동행한 경우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임의동행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대법원 판례에서는 그 임의동행할 경우에는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권리, 도중에 이탈할 수 있다는 임의동행 도중에 이탈할 수 있다는 권리, 그 다음에 조사 장소에서 임의대로 퇴거할 수 있다는 권리, 요 세 가지를 알려주고 요 임의동행 동의서를 동의했을 경우에 이제 그게 진정한 임의동행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세 가지 알려주고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임의동행에 응했다는 그 임의동행 동의서를 작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거부이탈 퇴거 이거를 알려주지 않고 임의동행을 했다면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았다 해가지고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취득한 증거는 308조 2에 따라가지고 증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임의동행 사람에 대한 거고,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140조 수색조서 이렇게 보면은 경찰관은 주거주 또는 관리자가 임의로 승낙하는 등 피처분자의 동의를 얻어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경우 수색조서에 그 취지와 이유를 명백히 적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 동의 얻어 임의로 승낙하는 등 동의를 얻을 경우에는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다. 왜? 상대편이 들어가서 좀 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상대편이 그래 들어오세요 이렇게 했으니까는 굳이 들어오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영장을 발부받아서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알겠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동의를 했을 경우에는 그 영장 없이 그 수색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그 수색조서에다가 이 사람이 동의를 했다는 그러한 취지 이유, 수색의 취지, 그 다음에 이제 동의를 했다는 그러한 취지 이유를 명백히 적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의 동행과 마찬가지로 임의 수색할 때에도 상대편 동의와 승낙을 받아서 영장이 없으니까 동의와 승낙을 받아서 해라 이렇게. 그러면 동의하지 않으면은 못한다는 소리잖아요. 영장 없으면은. 그런 반대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형사소송법 215조의 압수수색 검증, 좀 전에 이제 동의에 의한 수색이 나와가지고 또 영장도 언급이 됐었죠.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그러면은 언제 수색을 하고, 언제 동의에 의한 수색을 하고, 언제 강제로 이렇게 영장을 받아서 강제로 들어가서 수색을 하느냐,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정황.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전제가 돼가지고 영장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영장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영장에 의해서 하는데 영장을 어떻게 해야 발부받느냐?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장 없이 동의와 승낙에 의한 수색을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게.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반대로 해석하면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을 하는 정황이 없으면은 영장도 발부되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동의와 수색에 의한 수사도 할 수가 없는 거겠죠, 이게. 정황이 없다면 정황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245조의 10 형사소송법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 수사를 개시 진행하는 거예요. 반대로 해석하면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지 못한 때에는 안 된다는 거죠. 수사 개시 진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이 되겠죠, 이게. 그래서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한 상황에서 즉 죄를 범하였다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정황을 알지 못하고 아니면 없는 상황에서 뭐 기획단속 아니면 뭐 기획수사 이렇게 해가지고 그 혐의가 있는지 찾아보기 위해서 그 영업장에 들어간다든지 압수수색 검증 영장 없이 아니면은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해서 수색하고 이러는 거, 영업장에 출입해서 수색하고 이러는 것은, 그리고 또 이제 출입해서 수색하고 하다 보면은 뭐가 나오면 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혐의 사실에 대해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범죄 사실에 혐의 사실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즉 신문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308조의 2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그러한,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뭐가 나오겠죠. 증거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를 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 308조 2에 대한 그 시비를, 위법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즉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는 상황에서 기획단속 아니면 뭐 기획수사 이렇게 이러한 명목으로 혐의가 들어가서 그때 비로소 들어가가지고 혐의가 있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럴 경우에 이제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또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혐의가 있는지 찾아보려고 영장을 받으려면 안 나오겠죠. 이게 여기에서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야 영장이 나오는데 그 영장을 받아서 찾아보겠다면 안 되는 거죠. 또 동의를 받아서 찾아보겠다는 것도 맞지가 않는 거고, 이제 그런 취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판결문을 보도록, 이게 무슨 소리냐, 판결문을 보면 좀 될 것 같아요. 광주지방법원에서 2020년도 그 약식명령을 했더니 정식재판 청구한 거예요. 고정 해가지고 하수도법 위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범이죠. 하수도법, 행정사범, 하수도법 위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심에서 이제 변호인이 국선 변호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국선 변호인이 변호를 아주 잘한 그런 사례가 될 것 같아요. 1심에서는 이렇게 200만 원 해서 유죄 선고가 나왔어요. 문제 사실은 뭐냐면은 개인 하수, 여기 옆 건물 거주하는데 창고 용도의 건물에 거주하는데 그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오수를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으면 당연히 여기에 오수가 배출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정화조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 수세식 변기, 오수 배출 시설인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고도 그 정화조를 설치하고도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이 혐의가 인정돼서 200만 원 벌금 이렇게 선고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항소를 했겠죠. 그런데 이때 피고인이 1심에서 뭐라고 주장했느냐? 뒤에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고발 사건인 거, 고발인 보충 진술서 보면 고발 사건이죠. 그리고 증거로는 뭐 촬영 사진도 있고. 이게 이제 피고인은 뭐라고 주장했냐? 뭐 피고인이 잘 모르니까 변호인이 주장했겠지. 아까 그 국선 변호인이 저 경찰관이 영장도 없이 주거지에 들어간 거예요. 그냥 저 경찰입니다 그러고 들어간 거예요. 피고인에게 진술겁건 고지하지 않고 이거 뭐 수색 변기 언제 설치했어요? 이건 뭐 정화조 설치했어요? 막 그거에 대해서 수세식 변기를 설치했으면은 정화조 시설 설치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건데 그 정화조 시설 설치했느냐 안 했느냐, 변기를 설치했냐 안 했느냐, 이걸 계속 그 혐의 사실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해가지고 또 그 증거로 막 이렇게 그 수세식 변기라든지 이런 거를 사진을 찍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것은 그 피고인 측에서는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왜 영장도 없이 그 남의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물어보고 사진 찍고 그랬느냐, 이것은 그 308조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없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해가지고 이거 뭐 특별사법경찰 수사관님들이 하수도법 담당하지 않는 수사관님들은 저건 하수도법 얘기니까 우리하고 상관이 없지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 주거지에 들어간 거를 영업장에 들어간 걸로 이렇게 대체하시면 되겠죠. 주거지에 들어간 것을 영업장에 들어간 걸로
대체해서 이렇게 그 나머지 이제 내용들을 판단하시면 될 거예요. 영업장 들어가서 사진 찍잖아요. 그럼 물어보기도 하고 이것저것 뒤져보기도 하고 지금 그거 여기 하수도에 국한할 게 아니라 그 다른 그 행정사범에 대한 영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이라고 이제 그 원형을 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해가지고 여기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이것은 그냥 넘어가고요. 여기 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데 증인의 증언에 하면 이게 이제 경찰관이에요. 그 각 사진을 촬영한 경찰관 2, 여기 경찰관 2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서 주거지에 들어갔다. 아까 그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그 동의, 승낙, 동의에 의한 수색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동의를 얻어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갔고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는 않았다. 피고인과 수색 병기 설치에 신문이라기보다는 그냥 물어본 거다. 일상적 대화에 가까운 문답하던 중. 그 병기 설치했어요. 사실 이거 범죄 사실이 혐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1심에서는 그냥 이거 신문은 아니고 그냥 서로 얘기한 거야.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서 사진 촬영하고 또 동의를 얻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다. 해가지고 308조의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냐고 이거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거 그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게 된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는 지금 308조 2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니까는 수세식 병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거는 지금 우리하고 논점이 좀 다르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이렇게 가지고 200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항소했어요. 이제 항소 2심 해가지고 하수도법 위반 여기 해가지고 여기 국선 변호인이 1심하고 똑같은 변호인이 다시 맡았어요. 이렇게. 가지고 2심에서는 아까는 200만 원 벌금 200만 원 됐는데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네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1심과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다시 또 이제 주장하는 거죠. 1심하고 같은 주장을 하는 거죠. 주거에 대해서 3월 17일경 이루어진 수색, 사진 촬영 등 검증은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자발적인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아까 1심에서는 동의했다고 그랬는데 자발적인 동의가 아니다. 이거죠. 그것은 경찰관이 들어와가지고 불쑥 들어와서 보겠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어떻게 일반인들이 법도 잘 모르고 그러는데 그 위축이 된 상태에서 나가세요 할 수가 없잖아요. 대부분 해가지고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고 그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한 경찰관은 이는 그 문답을 했다는 거죠. 문답 설치여부 문답 이것은 사실상 아까 1심에서는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했다고 그랬는데 2심에서는 사실상 피의자 신문에 해당한다. 이렇게 계속 주장한 거죠. 이렇게. 1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한 거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308조에 의해 가지고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것들이므로 적법 절차에 따르지 처음에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면 그 이후에는 줄줄이 다 절차 위반이 되는 거니까 해가지고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나머지 증거들을 봐서도 뭐 저 증거가 없으니까 무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 국선 변호인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어저 하수도인데 그게 하수도 아니야. 난 하수도 아닌데 그게 아니라 그 다른 행정사범 조사하는 거하고 지금 비슷한 다 같은 유형이에요 이게. 그래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공수사실의 요지는 아까 이거 1심에서 봤고 해가지고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범죄 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확신, 뭐 원격 이거는 그 307조 1항 2항에서 이런 거 봤었죠. 먼저 번 시간에 하수도 규정 이건 뭐 하수도 규정을 우리가 지금 하수도 규정을 그 해석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변기 설치 여부도 마찬가지고
자, 그냥 다 해당 없는 건 그냥 다 넘어갑니다. 여기에 보면은 해가지고 이제 그 현장에 갈 때 나주시청 공무원하고 경찰관이 그 화장실을 불시에 점검했어요. 불시. 2020년 2월 10일경에 그 화장실을 불시에 점검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불시 점검했다는 거고, 해가지고 그 설치 여부에 대한 판단 해가지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원심은 1심 증인 이의 증언에 의하면 이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그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갔고, 그 경찰관은 동의를 얻어 들어갔다, 이렇게 동의한 수색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피고인의 수색식 병기 설치 여부 등과 관련 신문이라기보다는 일상적인 대화에 가까운 문답을 하던 중 동의를 얻어가지고 사진 촬영했으므로 사진들은 증거 능력이 원심, 1심에서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당심의 판단, 2심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느냐? 여기에서 보면은 그 2020년 아까 3월 17일경 들어간 거죠. 2월 뭐 10일경인가 그거는 저 기존에 먼저 들어갔던 거고, 그 2022가 여기 2가 경찰관이 2020년 3월 17일경 하수도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수사 과정에서 주거지 내부에 들어가서 화장실 수색 병기를 확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업장에 들어가 가지고 영업장 안을 둘러봐서 뭐 이것저것 확인하고 사진을 촬영한 행위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행위가 형사법 규정에 따른 적법한 것인지, 그 다음에 3월 17일경 그 화장실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 듣는 행위가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에 해당돼 가지고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보겠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내부에 들어가 영업장에 들어가 가지고 이것저것 확인하고 사진을 촬영한 행위의 법적 성격,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해서 내부에 위치한 수세식 변기 설치함으로 하수도법을 위반하였는지에 관한 유무, 혐의 유무. 여기에는 사진 촬영뿐만 아니라 일반 영업장에 들어가 가지고 그 거래 명세서기 등 뭐 열람, 자료 열람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겠죠.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 내부의 임장에서 화장실 직접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에 따라 경찰관이 방문해서 화장실하고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이것은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그러니까 경찰 수사하려고 하는 거지 경찰이 행정조사하진 않잖아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를 하도록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을 한 거지 행정조사를 하도록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지명한 건 아니잖아요. 행정조사원은 따로 있는 거고요. 이제 여기 이제 행정조사도 같이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은 이제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다, 경찰. 그래가지고 형사소송법상 수색하고 검증에 해당한다, 이렇게. 수색하고 검증. 그 주거지 영업장에 들어가 경찰이 주거지 영업장에 들어간 것은 그 특별사법경찰이 주거지 영업장에 들어간 것은 형사소송법상 수색 검증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가지고 215조 2항 아까 앞에서 봤던 거, 사법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정해서 검사에게 신청해서 검사의 청구로 이렇게 영장에서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주거에 관한 압수 및 수색에 관해서 법원으로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죠. 다만 피의자가 동의가 있는 경우에 임의 수사로서 아까 그 199조 1항 199조 1항 2항 이렇게 그렇게 돼 있었죠. 임의 수사로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압수 수색이 허용되나 이 경우에도 형사법이 규정하는 영장주의 원칙이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도록 동의의 임의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임의동행처럼 임의동행 확인서 뭐 이렇게 있었죠. 거부이탈 태거. 임의수색, 동의에 의한 수색을 할 때도 그 임의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이렇게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이탈할 수 있는 권리, 태거할 수 있는 거 임의동행 정도가 될 정도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된다.
해가지고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보면은 그 수사기관이 개인의 주거지에 영장 없이 임의수사의 방식으로 들어가 광의의 의미의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수사관이 주거지에 들어갈 때 그 영업장에 들어갈 때 특별사법경찰관이 영업장에 들어갈 때 피의자에게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언제든지 자유로이 수사관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하고 그에 대한 동의를 받았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해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 그러니까는 임의동행 동의서처럼 그 임의수색 동의서 같은 걸 하나 써놔라, 이런 취지가 되겠어요.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엄격히 봄이 상당하다 해가지고 그 대구지방법원 그 판례를 들었습니다. 여기다가 이거는 저 도로교통법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가지고 308조의 적법한 절차 수집한 증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수사관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불법이면은 그 다음에도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를 기초로 해서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독수독가 이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처음에 불법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은 그 이후에 수사가 계속 진행돼서 취득하는 증거들 전부 다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만 하는 거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건데, 그거는 이제 요 논점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구체적 판단 이렇게 나와요. 피고인이 이 사건 수색 및 검증 과정에서 경찰관이 이가 주거내에 들어오도록 허락하거나 사진을 촬영하는 데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임의성 있는 동의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가 이 사건 수색 및 검증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언제든지 자유로이 그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그에 대한 동의를 받았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수색 및 검증이 피고인의 임의성 있는 동의에 의한 적법한 임의수사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수색 및 검증 과정에서 215조 이거 압수수색 검증영장, 영장 없는 압수수색, 여기에 규정에 따른 영장이 발부된 바 없는 이상, 사전 사후 영장이 발부된 바 없는 이상 이 사건 수색 및 검증은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이렇게 그 사람이 그 진정으로 임의로 수색하는 것에 동의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취지로 해가지고 이제 이건 불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경찰관은 그 당시 그 피고인이 나중에 다 확인해 주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영장, 사후영장을 자기가 동의했다는 걸 확인해 주겠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사전영장, 사후영장을 모두 발부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피고인이 동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수색 검증 과정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추론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진 찍는 것도 마찬가지로 동의를 구하시라, 자 사진 찍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서 이제 찍었는데, 이것은 피고인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방 통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어떤 행동을 할지 통보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것도 진실적인 동의로 볼 수 없다, 이런 취지죠. 그 당시 수세식 병기 설치와 관련하여 하수도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지위였던 피고인으로서는 경찰관의 일방적인 통보를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경찰관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거부했었던 점에 관하여 설명해 주지 않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그 당시 이에 의해 실시된 이 사건 수색 및 검증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까지 인식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이 사건 수색 및 검증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찰관은 주거주 또는 관리자가 임의로 승낙하는 등 피처분자의 동의를 얻어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경우에도 수색조서에 그 취지와 이유를 명백히 적어야 하는 바, 우리 특별사법경찰 그 수사관님들이 영업장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단속 명목으로 가서 왔을 때 이 수색조서 같은 거 작성하시는지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수색을 한 거니까. 이는 이 사건 수색 및 검증 이후에 범죄수사규칙 140조 제2항에 따른 수색조서를 작성한 바 없다. 그 외에도 이가
이 사건 수색 및 검증 과정에서 피고인이 임의성 있는 동의를 얻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진술 거부권 관련해 가지고 그 피의자 진술을 그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한테 대해서 뭐 이렇게 진술을 들었다면은 그게 진술 조서든 자술서든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특별사법경찰 그 수사관님들이 잘 받아오는 확인서든 진술 조서, 진술서, 자술서, 확인서 이런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 신문 조서라는 거예요, 이게. 그 형사등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진술 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의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 부재 거부의 권리에 터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는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 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를 들었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해서 구체적인 판단 이건 이제 해가지고 가서 하수도법 위반 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 일환으로서 이 사건 수색 및 검증에 나아갔으므로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인 이가 피고인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행위는 이것이 피의자 신문에 해당한다. 따라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해야 됐다. 그런데 고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위법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다 그 308조에 의해 위반되는 거예요. 위법하다는 거죠. 진술거부권 고지하지 않고 수색 및 검증 위법하고 진술거부권 고지하지 않은 거 위법하고 그래가지고 그 위법한 절차에 따라서 취득한 사진 촬영한 사건 현장 사진도 이것도 이제 연달아 위법한 증거 능력이 없게 되는 거죠. 308조 2에 따라 증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기초한 2차적인 증거인 1심 증인 법정. 그러고 나서 이제 법정이 나와서 이 사람이 그 경찰관이 증언을 했더라도 그것은 별도의 증거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마찬가지로 증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증거로 동의할게요. 그렇다고 그 증거로 동의할게요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동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결론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니까는 다 증거 능력이 다 없다. 다른 증거도 없다. 그러니까 무죄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 무죄가 선고되는 앞에 저 주문과 같이 그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죄를 선고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해서 이번 시간은 이게 32분이나 됐네요. 해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그 조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를 할 수 없다. 308조의 2에 대해서 그 하수도법 위반 그 사례를 그 판결문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하수도법에 국한된 게 아니라 다른 행정사범도 다 마찬가지니까는 우리가 그 다른 행정사범 수사할 때도 이 판결문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수사에 임하셔야 되겠다 해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